우리 권은정 선배님, 우리 선생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네. 우리 권은정 선배님은 중국 라오스 선교사님 자녀분이시고요. 미국에 있는 시카고가 어딘지 아시죠? 저 시카고 네. 가봤어요. 엄청 좋아요. 시카고 무디 대학교 시카고가 너무 좋아요. 정말 시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무디 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시고요. 현재 제주도 그레이스 아카데미 시니어 교사이고요. 현 그레이스 선교회 소속 교육 선교사고 현 생터 사역원 소속의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예요.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 되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전문 강사예요. 정말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전문 강사세요. 1년 이상은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MK 리더십 캠프 23기 대표예요. 대표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권은정 선배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프로필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과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또 네이버 관련되신 분들도 오셨다고 해서 안 되겠다. 뭐라도 이 친구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적어보니까 저렇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complicated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의 이야기, 진지한 MK로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녹음해도 제가 되죠? 화면을 선생님. 네네, 예. 네네네, 됩니다. 네, 제가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있는 자리에서 화면을 조금 잘 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화면을 켜주시면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화면 제가 켜고 있는데 안 돼.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많은 인생 선배님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정말 그간 약 28년 동안 인도해 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꿈쟁이가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꿈쟁이라는 단어를 사실 들었을 때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꿈쟁이라는 단어를 사실 그렇게 잘 어울리면서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무슨 쟁이하면 보통 사전 정의로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근데 개구쟁이라든지 멋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누가 너한테 너 진짜 멋쟁이다라고 하면 그 멋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다른 정의로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토기장이 아시죠?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거나 장이를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그 장이를 칭하여 토기장이라고 하고 점치는 사람들을 보고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나는 가짜예요. 네, 꿈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서 모임에서 정말 멋있는 정의를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의가 바로 꿈을 쟁취하는 사람.
꿈을 쟁취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나는 꿈쟁일까? 나는 꿈쟁일까? 나는 꿈을 쟁취하는 사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나름대로 저의 약 28년,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많이 산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도 저의 인생의 선배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해오지 못했던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래도 꿈을 쟁취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의 소개를 아까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시카고 무디 대학교에서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했는데요. 그 위에 보이시는 글씨,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저도 중국, 라오스 MK입니다. 저도 선교사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중국 운남성이라는 아주 시골 같은 중국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국 하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과는 굉장히 또 다르고 공산주의 국가에 특이하게 아이들 한 가정당 한 명만 낳는 법이 있어요. 많아야 2명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저의 가족 사진을 보시겠지만 굉장히 저희 가족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가운데서 어떻게 전액 장학금을 받는 더군다나 MK였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했던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는지 참 궁금하시죠? 저는 꿈쟁이가 되기 위해서 3가지를 항상 기억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eek, 그 다음에 search, 그 다음에 seize였던 것 같아요. seek, search, and seize. seek. 여러분들 저보다 영어 잘하실 거예요. seek 하면 뭐죠? 혹시 여기에 hide and seek, seek, 본색, 찾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 네, 보는 거, 그쵸? 찾는 거. 맞아요. 찾는 거, 구하는 것. seek. 검색, search는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practical한 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search, 구하는 거, 찾는 거는 seek는 내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구하는 거지만 search는 내가 practical한 거를 조금 더 하는 거를 search라고 해봤습니다. seize는 말 그대로 잡는 거, 뭔가를 쟁취하는 것.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해 왔는데요. 저희 가정은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게 과연 가족인가? 혹시 뭐 고아원 혹은 학교, 학원 그러기에는 너무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학교, 학원 하기에는 너무 똑같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프레지던트 같기도 하고. 저희 가족은 7남 3녀입니다. 총 10남매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께서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많이들 들었습니다. Yes,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친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렇게 10명이나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중국인 그곳에서는 한 가정당 몇 명만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1명 아니면 2명. 네, 맞습니다. 아니요, 10명까지는 안 되고 1명 아니면 2명.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많은 대가족이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한국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는 거리를 다닐 때도 꼭 10명씩 다니지 않았어요. 10명씩 가다 보면 요즘에 BTS라고 유명하죠. BTS가 거리에 떴을 때 그러면 어때요? 우와
막 팬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시선이 집중되고 그쵸?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비슷하게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10명이 나간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수 부대처럼 뭔가를 숨겨야 하는 그런 비밀 공수 부대처럼 두세 명씩 이렇게 흩어져 다녔어요. 딴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올 때는 저희가 말을 하지만 굳이 신남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올드한 픽처예요. 네.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여기는 열째 막내가 이렇게 조그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신문에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 10명이 중국을 갔어요. 저도 이제 갔어요. 저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중국을 가고 내가 중국에서 나의 선택나 의지 없이 간다는 것 이외에도 부모님이신 선교사님께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선교사 자녀인 아래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압박감들 선교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중국으로 보내셔서 남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공부를 할 때 저는 왜 이렇게 중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내 친구들도 많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압박감을 받으며 그리고 학생인데도 저는 튜터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 걸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여기서 이루어야 되는 건 뭘까? 내가 학생인데 왜 이렇게 돈만 벌고 있는가?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과외했던 친구들이 항상 5명에서 1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과연 학생인가? 나는 과연 월커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선교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학생이지만 뭐 선생님인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밈에서 보이듯이 What am I here? When your life story uses the phrase "then we went to 5 times." 그러면서 많은 곳을 왔다 다닐 때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컸던 혼란은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Why my parents can't? 왜 다른 부모님은 되고 나의 부모님은 안 됩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뭐인 것 같으세요? 뭔가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쵸.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죠. 여기가 학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12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같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방들은 저희 남매, 오빠, 동생들이 있었단 말, 여기 옆엔 저의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중국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을 같이 먹이고, 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가족처럼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담이 컸었죠. 10명도 모자란데, 그의 더블로, 원 플러스 원처럼 10명이 되는 친구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을 떠안게셨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는 내가 부모님께서 스폰서를 교회에서 받는 것을 도와주겠지만 대학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고등학생 친구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스러운 혼란과
어려운가? 그리고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 제가 호주로 가서 당시에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호주에 가서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홀리데이를 가지라. 그러니까 휴일을 가지라는 제도인데 사실 거기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호주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에 가서 이제 스시집에서 이런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대학교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교육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가려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가야 할 텐데 도저히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혼자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데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대학교를 가야 되며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지 중국을 가야 되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외쳤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저의 physical father이 아니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Because my parents, my physical father can't. God, would you please help me? 라고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seek, 구했던 과정이었어요. I seeked for help from my heavenly father. 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혜와 도움을 구했던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요.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search해라. 두 번째 단계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저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제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 search.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practical한 거, 현실적인 거. 그것을 하는 방법이야. search하는 거.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장학금이었습니다. 장학금. 제가 4년 장학금생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장학금을 찾으실 때 학교의 대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그 외에 교회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찾아서 신청하고 네, 갔다 오세요. 어프라이하고 액셉티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발된 사람들 한해서 주는 이런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되면 미국 쪽이나 아니면 캐나다 혹은 유럽 쪽의 대학교를 진학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4만 달러에서 네, 4,000 달러에서 5,000 달러 정도가 돼요. 작은 것은 2만 달러, 2,000 달러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다 충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찾아야 하냐면요. 보통 한 스콜러십 파운데이션 장학금 재단에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될 거예요. 제가 2만 불에 해당하는 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20개의 장학단체에 이제 액셉티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정말 많이 구글 서치를 했어요. 2022년, 2009년 국제학생 장학금 딱딱딱딱 해서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에세이 뿐만 아니라 사진들 이런 것들 보내가면서 정말 많이 서치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스테이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제가 섹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서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 신기하게 열렸어요. 문이 열렸고 내가 2,000불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5,000불을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1,000불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장학 대상이 굉장히 많았고 개수로 말씀드리자면 10개 정도의 장학전에서 그렇게 acceptance letter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4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4년을 끊임없이 채워주셨고 마지막에는 남을 정도까지 제가 저희 친오빠를 도와줄 정도까지 남게 되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acceptance letter를 하나 둘씩 받을 때마다 생각했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I just seeked and searched. 저는 그냥 구했고 저는 그냥 찾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the door was open. 내가 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the door was open. 그냥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죠. 나는 꿈을 꾸며 seek, 찾고 구하고 search, 내가 할 수 있는 practical한 것을 하고 했을 때 the door was just open. 그 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인도해줄게. 내가 이번에는 이쪽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그 문 하나하나 열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었냐면 seized였어요. seize는 get와 take랑은 굉장히 달라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아마 저거 나 좀 알아. seize랑 get, take는 정말 다른 거지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seize는 뭐냐면요. seize는 이렇게 쟁취하는 거. seize 약간 힘을 줘서 seize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싸워서 we fight for it.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 싸워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seize 하는 거. 그런데 get는 그냥 있는 것들을 받아먹는 것과 같아요. I'm take 하는 거. 그냥 just grab 하는 걸 수 있는데 seize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door이 오픈될 때마다 문 열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그 opportunity를 잡았어요. 그거는 자금의 opportunities가 있었던 것보다도 이후에 많은 기회들이 왔을 때 주저없이 잡았던 것 같아요. 방금까지는 전액 장학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 선교, 그레이스 선교회라는 곳에서 교육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제가 만약에 고민을 할 때 when the door was open, 그 문이 열렸을 때 제가 고민을 했었더라면 제주도 관광을 많이 가봤지. 교육 선교? 그냥 선생님으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사실 직업이에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인데 교육 선교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를 하는 도어리 업본이 됐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계산을 따지고 조금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컨디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국제학교 가면 갈 수 있었거든요. 오퍼이 왔어요. 갈 수 있었다면 조금 더 했을 텐데 조금 더 내가 편안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오진 않았을 텐데라고 계산을 했었더라면 아마 그레이스 선교회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opportunities를 seiz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모든 opportunity를 seiz하기보다는 seize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Is this the door that you open? 이 문이 하나님께서 여신 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려고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Is this the door that you opened for me? Or am I just 내가 그냥 이 문을 열려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좋은 컨디션,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교육 선교를 하겠다고 이곳에 왔고요. 그리고 잠깐 넘어가기 전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국 아이들이고요. 제주도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학교는 사실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 갓 시작해서 정말 세워가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그곳에서 저의 20대 후반을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20대 후반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왔던 기회들, opportunities는
어성경 전문 강사로 청년들 혹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물었죠. Is this the door that you open for me? 이거가 하나님께서 이 문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문을 두드리며 물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성경 교육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이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고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컨텐츠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지만 꼭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전문 강사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 나이 또래 분들도 이렇게 배워서 중고등학생 때 전문 강사를 공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 공부해 보는 거 주저하지 않고 서치해보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MKS라는 선교 사자녀 교육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MK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근에 한 7, 8월 정도 때 됐었던 것 같아요. MK 친구들 자녀들 이제 캠프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의 사진을 담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30분 정도 계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20살 후반대 되는 언니, 누나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쟁이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나 나중에 산성 직원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 나중에 커서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여러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간 동안 그 지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조건을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것에서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인 것, MK로서의 그런 환경들이 저의 꿈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의 환경, 주위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꿈쟁이로 살아간다는 것에 부족함을 줄 줄 알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3가지 기억나시나요? 3S, 3가지 S. Seek, Search, and Seize. 찾고, practical한 걸 하고. When the door이 open 됐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 후에 잡는 것. Seize, 쟁취하는 것. 그 꿈을 쟁취하는 것. 기회를 잡는 것. 그 3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있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꿈쟁이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꿈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꾸며 내가 오늘 꿀 수 있는 꿈은 뭘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꿈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0분 남짓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장학금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저의 방금 나눠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자유롭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준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아는데, 네. 이
시간을 조금 질문,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혹시 써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저 네네네. 질문 있어요.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장학금은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아, 장학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공지를 뜨거나 공지라고 announcement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장학재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혹은 장학단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인 스폰서분들이 세우신 곳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장학생을 받습니다라는 공고문을 웹사이트에 올려요.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 서치 되게 잘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쉽게 네. 검색하면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이후의 공부 과정에서 또 얼마든지 그 서치를 통해서 많이 알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됐을 때 네,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만큼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주면 이제 그때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질문이 네? 대답이 되었나요? 네. 네네네네. 예,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 한번 질문하세요. 예,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장학금 엄청 귀중한 정보인데. 예, 우리 송은빈 선배님, 소개해 주시고. 어, 음, 중국 음식 중에 맛있었던 게 뭐예요? 중국 음식이요? 중국 음식을 사실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마라샹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마라샹궈 맛있어요. 아시나요? 예, 마라샹궈가 뭐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마라샹궈는요, 그 야채 볶음인데 중국 향이 나는 야채 볶음? 음. 단순한 야채 볶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먹어보세요. 네,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대학에서 전공 바꿀 수 있어요? 네, 대학 얘기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대학에서는 전공을 바꾸는 것이 한국보다 해외가 비교적 쉽습니다. 한국은 뭔가 전공을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전공을 정말 졸업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바꾸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과정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대학을 이후에 진학을 할 때 뭐 초등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다른 것도 해보고. 아니면 이런 학교도 있어요. Liberal Arts School이라고 자기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서 2학년 때 정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네, 아무튼 전공 바꾸는 거는 네, 쉽습니다. 예, 그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네. 학생들 아마 그 질문 안에서 이제 보충 질문인데 장학금 받으려면 에세이를 잘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형태로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적어야 장학금 당첨률이 높은지 아주 핵심 정보인 것 네. 같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사실 한국에는 에세이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성적 숫자를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런데 그 영어권 국가에서는 에세이라는 것이 재학 진학할 때도 장학금을 진학할 어플라이 할 때도 신청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학금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풀어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이라고 하면 보통 뭐 2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삶을 다 적으란 말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서전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삶 중에서 자신의 장점 혹은 자신의 경험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스토리 단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장점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수학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저 때는 뭐 3등도 하고 이런 수상 경력을 에세이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1등 있고 저거에서는 2등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낸 서류에 다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너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왜 이 자금을 줘야 돼? 너가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을 할 때 그것보다는 내가 이 자금을 받고 얼마나 공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황 이야기 없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이야기로 풀어야 하냐면요. 결국은 에세이를 읽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아티클, 그 과학 뉴스를 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에세이를 이야기로 풀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게. 아, 이 아이라면 진짜 주고 싶다. 내년도 또 주고 싶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풀어서 쓰는 거를 가장 추천하고 가장 성공률이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 한국에 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요? 이거는 제가 잘 말씀드리고 싶으나 저는 중국 대학교를 가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저보다 더 중국에서 잘 하셨을 것 같은, 아실 것 같은 창준 선배님께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중국 대학교는 저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아니,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요. 첫 번째 약간 그 컴퓨터나 이공계 쪽은清华대, 그리고 또 문과 계통은요. 북경대가 최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상해에 있는 그 대학인데요. 그 외국 학생들은 조금 더 외국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쉬워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질문해봐도 되나요? 예, 복단대. 예, 맞아요. 복단대. 예, 복단대. 맞습니다. 복단대. 예, 예. 네네.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사실 MK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창준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독서에 대한 그런 깊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감, 어떤 게 되게 애정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번에 책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뭔가 자신을 트리거했던 자신의 그런 생각의 관점이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책들이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왜 그 책이 그랬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전 오히려 더 배우고 갈 것 같아요. 터닝 너무 어려 포인트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는 자신의 생각을 확 바꾸는, 전환시키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기회를 줬던. 정말 중요한 책 말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책. 인생 책이라고 맞아요. 그래요, 보통. 예. 영향을 미쳤던 책. 야, 어떤 책 있어요? 말해줄 수 있나요, 혹시? 예. 우리 권지혜 선배가 책을 엄청 읽어요. 권지혜 선배요. 예. 여기에 보이시는. 예.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지혜 선배 혹시 있나요? 정말 좋아하고 중요한 책 있어요? 추천할 만한 책? 어, 그게 요즘은 만화책을 봐가지고요. 책을 자주 안 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음,
또는 그래요? 괜찮아요. 어떤 다른 친구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예. 자, 이 책 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예,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책 어떤 책이세요? 저요. 예. 이게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파란 눈의 내 동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에서 보통은 책의 주인공이 만약에 엄마나 그런 게 없으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 책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의 아들의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예. 예, 우리 예, 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내 선배? 아니요. 네. 아들이 어, 한국에서 사는데 부모님이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로. 음,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 조금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그 외국 그 남자애가 사는 곳이 보통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 남자애가 잘 지내는 게 살짝 신기했어요. 그랬구나. 예. 우리 엄담비 선배도 손 들었는데, 예, 담비 선배는. 반환점 같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빛을 찾은 김선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6.25 전쟁 때문에 앞이 안 보이게 된 분인데, 이렇게 원래 거지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성경만 붙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로암 안과병원까지 차려서 목사님이 되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야, 예, 정말 좋은 책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메모해 놨어요. 제 메모장에.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우리 한 사람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갈 때 혹시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 좀 특별한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었나요? 특별한 어려움이요. That's a good question.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야망이 있는 친구였어요. 야망. 야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인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정말 지금 무디 대학교 말고 정말 높은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정말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ix Search Cs라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의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 배웠을 과정이라 정말 그것만 보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 가치가 바로잡혀 있지 않았을 때 그 과정, 그것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지 못한 욕심을 가졌을 때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 대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니면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내가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곳에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야 되는 학교인가라고 먼저 말을 하고 했었다면 그만큼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구하는 가치의 중점이 그쪽이 아니라
저에게 쏠려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가치가 중심이 이상한 데로 가 있으면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네.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우리 친구들 때로 돌아간다면은 꿈을 위해서 이거 해라. 한번 무슨 제안을 해주고 싶으세요? 꿈을 위해서 음, 저는 마지막 그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아라. 기회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기 예준이, 희성 선배님, 예준 선배님, 예빈 선배님, 이내 선배님, 여진 선배님 다 여기 보이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많은 기회, 정말 많은 제의,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경험의 기회들이 많이 올 건데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자는 그런 쟁취감, 그러한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저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친구들을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 그 친구들이 저희 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래 선생님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조언을 해달래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러죠. 디자인 학과를 가려면 이거 이렇게 이런 길이 있어. 라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아 끝. 실질적으로 그 뭔가를 위해서 practical하게 search하고 그거를 잡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어느 순간 디자이너가 팍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에게는 너가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디자이너가 팍 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가기의 과정이 있어. 근데 그 과정은 끊임없이 너가 opportunity seiz하고 도전하고 fail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배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성공하고 배우고 또 잡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를 네,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eize the opportunity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할 사람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잡는 방법이에요. 너 영어 기회가 왔을 때 영어 독서 기회가 때 다들 여기 잡았던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윤정 선생님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